안녕하세요. 7월 말에 벌어지는 천왕성, 화성, 그리고 노스 노드의 만남과 그리고 풀 슈퍼문이 염소 자리에서 13일, 14일, 한국은 벌써 13일이네요. 오늘 저녁에, 한국은 저녁에 벌어지는, 한국에서는 14일이고 여기는 13일 날 벌어지는 거예요. 풀 슈퍼문이 염소자리에서 벌어져요. 21도 각도로 26분간 염소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영향력은 항상 더 훨씬 오래 가요. 항상 풀문 때는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때예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격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기예요. 항상 풀문 때는 그래요. 그래서 풀문 때는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우스맨이라는 게 항상 그런 영화를 보면 보름달이 뜨면 늑대 인간으로 변한다 뭐 이런 것이 괜히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때는 사기꾼들이 더 극성을 많이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사람들을 속이려 들고 기관들도 사람들을 솔직하지 못하게 속이려 들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보이스 페이싱 같은 것은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 알고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태양과 머큐리, 수성이 계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과 명왕성, 왜냐하면 풀문이 캐프리콘에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플루로 역시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 플루로가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너무 막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아마 마음 안정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조용한 산사 같은 데 찾아서 휴식하는 것도 좋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행성적으로 이런 때니까 이렇게 감정이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 현재도 이게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Things get hot. Things are getting hot. 이거는 정말 뜨거워지는 시대인 거예요. 뭐 열적으로 터치핫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막 극단적으로 흘러간다 이 소리예요. 7월 말 8월 1일 날에는 정확하게 천왕성, 화성, 노스 노드가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영향을 벌써, 그 감정을, 그 에너지를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은 유라너스와 노스 노드는 자주 만나요. 16년, 17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하지만 황소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230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rare, 굉장히 보기 드문, 아주 극도로 보기 드문 그런 행성의 위치예요. 그것도 18도 각도로 황소 자리에서 7월 말 8월 1일이 되면 픽이 되겠죠. 완전히. 그 영향력은 거기에서만 딱 멈추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영향력이 쭉 이어져 가요. 한 달간은 아마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런 폭주하는 그런 에너지를 막 강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토로스 자리에 천왕성이 들어가 있고
화성이 천왕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monetary system, 그러니까 화폐 개혁, 화폐 시스템, 또 우리의 가치관의 시스템, 가치, 음식, food. 이게 신기한 게 그때 그 당시에 2300년 전에 중국에 가죽으로 된 돈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pass the buck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돈을 말할 때 buck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buck이라는 게 표현이 어디서 왔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죽으로 만든 사슴 가죽 등의 등가죽으로 만든 돈을 했기 때문에 돈을 buck이라고도 표현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긴 것처럼 지금 현재는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생길 거예요. 이거는 생길까가 아니라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이쪽에다 저쪽에다 장담을 못 하겠는 게 현재는 모든 돈이 중앙 centralized 돼 있어요. 중앙화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decentralized가 될까? 그러니까 다 중앙화로부터 벗어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중앙화로 벗어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앙화로 그대로 간다 그러는데 중앙화가 안 되면 돈의 가치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라고 하고 이것의 가치가 금덩어리에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달러가 나온 건데 우리 돈이 나온 건데 디센트럴라이즈드가 되면은 그런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토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서 천왕성, 화성, 북쪽 노드와 스퀘어가 돼요. 그랜드 크로스예요. 그랜드 크로스. 왜냐하면 사우스 노드는 스콜피오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천왕성은 뭔가 innovative, eruptive, disruptive, evolutionary, revolutionary 이렇지만 토성은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90도 각도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하게 뭔가 제한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뭔가가 혁명적으로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큰 변화와 커다란 대항을 하는 세력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사우스 노드가 저기 스콜피오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스콜피오는 생식기도 뜻하지만 또 역시 뜻하는 게 사람들의 세이빙스 어카운트이에요. 뱅킹 시스템도 돼요. 역시 토로스와 스콜피오는 같은 영향을 가진 자리예요. 두 번째 집, 여덟 번째 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들은 같이 가요. They go hand in hand. They don't work separately. 그래서 같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되고 펜션 펀드, 퇴직금 또 그리고 또 이 베딕 애스트롤로지에서는 그러니까 웨스턴 애스트롤로지 말고 베딕 애스트롤로지에서는 스콜피오는 땅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물론 플루로가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상징적으로 숨어 있는 것들을 파헤친다는 뜻도 되지만 이게 물질적으로는 진짜 땅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천왕성과 북쪽 노드가 만났던 것은 그러니까 노스 노드 아니 저기 화성과 천왕성과 북쪽 노드가 만나는 거는 2300년 만이지만
천왕성과 북쪽 노드가 만났던 것은 물론 다른 자리에서 벌어지죠. 북쪽 노드가 황소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도 다 포함한다면 2007년도에, 왜냐하면 천왕성이 어퀘어리어스 물병 자리를 다스리는 행성이에요.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마지막 천왕성과 북쪽 노드가 만났어요. 그때 굉장히 급속도로 테크놀로지가 변화가 왔죠.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니까 유라너스는 혁명적인 거예요. 항상 revolutionary, 혁명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퀘어리어스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혁명, 기술혁명이 있었어요. 그 혁명들은 우리의 인간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것들이에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 2007년도에 제가 가봤어요.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아이폰. 아이폰이 그때 팡 하고 터진 거예요. 그리고 킨들이 있고, 그때 아이폰이 앤드로이드 있고요. 유명하지 않았어요. 생기긴 했지만 그때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05년도에는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달에 유튜브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2006년, 2007년도가 되어서야 유튜브가 자리를 잡죠. 그때 갑부들이 생겨났어요. 애마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갑부들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죠? 졸부들?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들,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잘 잡으세요. 어떠한 식으로든 혁명적인 과학 기술이나 어떤 테크놀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역시 어퀘어리어스 타임이에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그런 해였어요. 그때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때, 지금 현재 이때는 회사들, 이 뭔가 혁명적인 회사들, 이 회사들이 they will take the world by storm. 아마 세계를 태풍처럼 휘몰아치게 휘잡을 거예요. 새로운 회사들, 새로운 어떤 플랫폼들,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아니면은 의학적인 pharmaceutical companies. 근데 옛날 같은 그런 pharmaceutical company가 아니라 뭔가 좀 색다른, 굉장히 색다른 어떤 회사들이, 획기적인 회사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991년, 16년 전이죠. 2007년 16년 전이 1991년도예요. 그때 미국에서 걸프워가 생겼어요. 그리고 USSR이,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졌죠.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항의를 하고 시위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반항적인, 어퀘리어스는 역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protests, rebellious 이런 게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아마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옛날과는 또 다르게 온 세계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어떤 혁명적인 일이 생겨서 세계를 다 연결시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혁명적인 어떤 과학기술이 생겨나지 않을까. 과학혁명이. 1991년도에는 월드 와이드 웹이
공공화되었죠. 그러니까 실시된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다 쓰게끔 되는 우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1991년도에는 우리나라는 역시 북한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거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그건 없었어요. 그리고 1976년이 16년 전 1991년도 플라피 디스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First Space Shuttle이 생겼을 때예요. 천왕성은 천왕성과 화성이 만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도 그렇고 1855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때 물론 다른 데도 전쟁이 생기지만 역시 화성의 영향이 있죠. 그때도. 그런데 이제 지금과 똑같은 현상을 찾다 보니까 1855년을 예를 드는 거예요. 크림 전쟁이 1855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지진이 날 수 있고 토네이도, fires 뭐 대형 불이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토로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경제체제에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7월 말 8월 초에 겪게 되는 화성, 천왕성, 노스 노드의 만남은 230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인 거예요. 이 에너지는 들어오기 전부터 느끼고 1년 정도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노려서 돈을 버세요. 돈을 버시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뭐가 돈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돈을 갖다가 다 털어놓지 말고 그렇다 해서 2300년 전에 그러니까 before Christ 325년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 325년 그때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레니스틱 컬처가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그리스서부터 온 세계를 점령했어요. 인디아까지 갔어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화라는 것은 점령한 자만 문화를 저거 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 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의 문화를 다 밟고 짓밟고 없애려고 하고 뭉기고 이랬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남의 나라 문화를 짓밟지 않았어요. 다른 거는 뺏어가고 했을지 모르지만 일본 애들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이름 다 바꾸고 머리 다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 언어까지 다 없애고 자 이런 놈들은 없는 놈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자들을 추앙하는 숭배하는 쓰레기들이 있죠. 아직도. 이낙연, 주옥순이 그리고 2번 추종자들 2번 김명신이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2300년 전에 이 사람이 제국을 세웠어요. 제국, 엠파이어.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어느 한 나라의 제국이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서민들의 소시민들의 제국이 세워지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제가 말했던 어퀘리어스가 그런 영향인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때 헬레니즘의 문명이 그리스에서 인디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에 불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불교라는 불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불상은 그 그리스 사람들은 뭘 그렇게 세우길 좋아하는지 만들고 조각을 세우고 여신상, 비너스 무슨 상 뭘 만들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와보니까는 불교를 믿고 있고 뭐 부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럼 불상을 만들어야지 빨리. 그러고서는 불상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뚱뚱해요. 부처님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어서가 아니지. 아니었대요. 제가 살아서 본 게 아니니까. 부처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었대요. 하루에 딱 한 끼. 내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식하고. 그래서 인도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불상들이 머리가 곱슬곱슬한 거예요. 그리스인들처럼. 그리고 노랗고. 그런 얼굴이 에이션 얼굴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들 입맛에 맞게 막 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버마에도 가보면은 그런 영향력을 다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불상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불상에다 대고 절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걸 만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온 서양 침략자들이 그런 걸 만들었지. 헬레니즘 문명은 동과 서를 아우르는 그런 영향력을 한 시대에 어떤 문화 영향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왜 자꾸 BTS 얘기를 하나 이제 아시겠죠? 어떤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BTS도 똑같아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총칼 들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라를 강제로 침범하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BTS는 총칼도 없이 음악으로 온 세계를 다 접수했어요.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거예요. 작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물병자리가 들어오고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슈퍼 파워풀한 거예요. 정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어떤 팬덤을 만들어냈죠. BTS가 헬레니즘 문명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리고 어떠한 독특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BTS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People's Empire. 이거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의 제국이 생기고. 헬레니즘 문명으로 인해서 예술도 영향을 받고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동서가 문물이 그때 또 섞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2300년 전이에요. 그때가 천왕성이 토로스에 있었고 노스 노드와 화성이 다 같이 만난 그게 2300년 전에 벌어졌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명을 동쪽으로 전파한 거예요. 그때 클레오파트라도 나왔죠. 사실은. 그리고 토로스의 18도 각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컨티넨트를 얘기해요. 컨티넨트, 땅, 대륙. 그래서 이것은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요. 땅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융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땅이 가라앉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라앉으면서 육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타노스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점성학적으로 지금 얘기들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타노스님이. 여러분들은 보석과 보석을 땅에 가득 품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대단하다.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님도 그 석굴암에 파여져 있는 조각을 보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느 로마에 가서 이를리에 가서 아무리
그 마이클 앤젤로가 그린 뭐 시스턴 성당의 그 그림을 보고 다 봐도 5분 이상 서 있질 않았대요. 1시간을 서 있는데도 그 경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그 확 석굴암의 그게 대단하죠. 그걸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갔을 때 그걸 보고 왔어야 돼요. 보고 왔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석굴암을. 그래서 제가 볼 때 18도 각도로 토로스에 들어가 있고 천왕성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지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지구 속의 지구를 발견하나? 아니면은 또 다른 땅덩어리를 발견하나 우리가? 지구에 있는 어딘가를? 이거는 상상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융기된다는 소리예요. 융기된다는 소리도 돼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다 있는데 땅이 혼자 융기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딘가는 가라앉으니까 그 반작용으로 융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질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항상 그러니까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이스믹 액티비티가 활발해질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냥 땅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예요. 제가 지금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감히 다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토로스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도 돼요. 바디. 그래서 천왕성이 있기 때문에 어퀘리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다가 어떤 획기적인 과학혁명이 벌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뭐 보청기 말고 어떤 식으로 과학혁명이 생겨서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이고 또 내장 장기도 intestine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이런 게 있지만 위장도 부속품 갈아 끼듯이 쓱 갖다가 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러질 못하니까 에이 그러겠어? 이러지만 그러겠어? 하는 일들이 2000년 전에 그러겠어?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가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내리라고 상상하기 전에 날아간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기적인 거죠. 기적. 와 이건 기적이다. 그렇지만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어마어마하다 했던 거예요. 2022년도는 무엇을 생각하던 어마어마한 혁명이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어마어마한 시기예요. 2022년도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It's super powerful.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살고 있어요. 2300년 동안 이제 이 시간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받았던 영향 같은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돼요. 헬레니즘의 문화혁명처럼 우리나라가 문화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들이 파친코며 뭐며 오징어 게임이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쫙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가고 있었는데 골골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바람의 풍선이 그냥 바람이 다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괴로웠겠지만 저는 참혹했어요. 정말. 저는 알잖아요.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그 미래를 저는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더 많이 알고 조금 알고 차이지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돼 정도가 아니라 저건 절대로 안 돼. 오죽하면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한국에 강제로 뽑으라고 다 뽑아 1번
제가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큰일 난다. 나라 큰일 난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문화가 막 꽃을 피우고 융성하고 세계로 발을 쫙 뻗어나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대통령 되면은 그런 문화가 정말 아름답게, 윤석열이가 문화, 영화계, 음악계 이런 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스스로 되겠죠. 그렇게. 근데 막 BTS 건드리고 막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콜걸이 막 BTS 응? 그 지랄 하니까 BTS가 뭐라 그래. 아싸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해체. 우리 해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RM은, 제가 생각하는 RM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리지만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일본에서 막 수출 규제하고 이럴 때 RM이 찾았던 곳이 윤동주 시인의 박물관을 찾아갔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진짜로.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연예인들 그렇게 많아도 생각이 그렇게 깊고 사려 깊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곱이 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정말 위대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보유국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른 청년들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표죠. 그리고 황소자리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gratitude,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마음, gratitude도 되고 simplicity, 모든 것을 다 베이직으로 돌리는. 우리 인간들은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인간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편안하다는 이름 하에. 그렇지만 그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는 돌아갈 거예요. 심플리시티로. 이게 간편한 것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다음 달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뭘 생각하든 it's going to be big and ho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 표현해야 재밌어요. It won't happen again for another 2300 years. 2300년간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 moment, 순간순간들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즐기세요. 무엇이 되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이것은 단 한 번 벌어지는 일이다. 물론 우리 운명은, 우리 삶은 매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번밖에 겪지 않는 일이에요. 똑딱하는 순간에, 똑딱한 그 순간 전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딱 한 번 겪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법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쉬지 않고 변한다. 이 세상에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변화하는 모든 사물들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멈춰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과 이런 것들이 영원히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멈춘 마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요. 그래서 일체계고인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랜드 크로스가 있어요. 화성, 천왕성, 그리고 노스 노드. 그러니까 화성과 천왕성과 노스 노드 in Taurus. 이게 사우스 노드 in 스콜피오와 마주봐요. 그리고 머큐리가 리오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수성이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고 토성은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크로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화성, 천왕성, 노스 노드가 있고 이쪽에는 스콜피오, 사우스 노드 인 스콜피오가 있고 여기는 북쪽에는 수성과 사자자리가 있고 밑에는 세런 인 어퀘리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랜드 크로스라고 불러요. 위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위치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픽스드 사인에서 벌어져요. 픽스드 사인은 특징이 뭐냐 하면 no compromise. 양보가 없어요. 적당히 협치하는 게 없어요. 난 negotiable. 절대로 너와 합의 안 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서로 간에 그런 에너지예요. 그냥 에너지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케이오스가 되겠죠. 케이오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면 사람이 누군가와 대인관계에서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부인 간에 형제들 간에 싸울 때 무조건 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My way or highway.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알았어 네가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항상 highway, my way, highway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좀. 왜? 지금은 그거 그렇게 하기가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그런 성격이면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면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싸울 때 일일이 다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 이혼밖에 안 해요. 가족들 간에 헤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내가 양보를 못하는 거야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you let go. 그냥 그런 건 양보를 하는 거예요. Let it go. 정말 중요한 것만 가지고 싸워요. This is my battle. I gotta have this. 그죠? 이거는 내가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 이거는 소리, 음악 다 말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인한 치유, 또 새로운 언어, 또 소리에 관한 어떤 테크놀로지가 생겨날 수 있어요. 소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악을 제가 음악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음악이 여러분들은 막 헤비락, 뭐 헤비 메tal, 또 이상한 음악들 있잖아요. 막 래퍼들이 막 요맨 막 이러는 다 좋은데 음악이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고 여러분들을 치유시킨다는 거 모르셨죠? 어떤 음악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치유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음악은 뇌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음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음악 속에 막 욕을 하고 미국의 그 흑인들 음악 있잖아요. 헤비 메탈 같은 거 들으면 머리를 헤드뱅잉 한다 그러면서 막 뇌는 그렇게 흔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치매 걸려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치매 걸려요. 뇌가 다 망가져요. 하지 마세요. 헤드뱅잉 같은 거. 몸에다가 막 문신을 다 새기고 커버업 해가지고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가지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머리와 내 몸은 소중히 여김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한다. 효도를 안 해도 나의 몸은 템플이에요. 신성한 절이고 신성한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막 바늘로 찔러서 피가 줄줄줄 나서 그걸 문신이라고 막 턱 새겨서 다니고 뭐 요 조그만 거 하나 귀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막 온몸을 다 막 옛날에 조폭들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를 막 다 그냥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한 문화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큰 사람들인데 서양에서 들어온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상한 레온지 네온지 그 장제원이 아들 같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경찰한테도 들이받고 술 처먹고 주접을 싸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음악이 그런 인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음악에 대해서 별로 음악이라고 쳐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랩이 제가 생각할 때 그 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해요. 왜? 랩이라는 건 자체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랩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거 들으면은 우리나라 음악에 그러잖아요. 부모께서 뭐 심청간이 뭐 이런 거 할 때 판소리하고 이럴 때 그때서 그렇게 간이 하였다 이러면서 그게 랩이에요 그게. 그리고 비보이들 나와서 그거 추는 거 그 우리나라 옛날에 하던 거 그런 게 없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생겼어요 그게. 우리나라 유교 지나고 6.25 때 외국인들이 흑인들이 들어와서 보고 가서 흉내내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원이 저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물론 제가 far off the wall thing 하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저 우리나라 저래서부터 들어온 거 아니야 저거 다? 저 옛날에 어원은 없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근데 길거리에서 누가 그거 보고 와서 한번 하고 시작하면 시초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어디서 왔는지. 제가 그 헬레니즘 문명에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서부터 인디아까지 그때 31세기 그러니까 before Christ 31세기죠. 그러니까 330 죄송합니다. 31 BC before Christ에 악티움 해전이 있었죠. 악티움 해전은 클레오파트라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하고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을 했던 그 해전이에요. 그때 로만 엠파이어가 로마 제국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로마 제정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거는 옛날과 오늘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14년, 15년 미래, 지금 다가오는 14년, 15년간에는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Whole world, 온 세계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알기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온 세계가 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금에 있는 유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역할을 못해요.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그것들도 새로 태어나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일본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어떤 계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이거는 제가 채식을 하면서부터 들어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잠깐 말았는데 문화라는 것은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문화를 점령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살았을 때 문화에 젖어서 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아까 그래서 제가 랩 음악을 얘기하고 잠깐 했던 거예요.
유러피안 문화가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인디아에.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는 인디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중국만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 심청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거는 인도 문명이에요. 딸을 제물로 삼아서 아버지 눈을 고치게 한다. 이것은 인도의 문화의 영향력인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런 비슷한 소설이 인도에 있다고 들었어요. 심청전 비슷한 소설이. 임당수의, 물론 우리나라식으로 변형은 됐겠죠. 임당수의 치마를 쓰고 뛰어들어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옛날 노래도 있어요. 공양미 300석에 제물이 돼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희생을 하는, 그게 우리는 효도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유러피안 컬처도 우리나라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컬처라는 것은 항상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아요. 그냥 항상 크리스 크로스 되는 거예요. 크리스 크로스 돼요. 이렇게 다 섞이는 거지 한쪽으로만 탁 간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서양에서 문화가 엄청 들어와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스폰지처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이때 웃기는 게 그때 바로 이때 점성학이 생겼죠. 점성학이 바빌론에서 이집트로 옮겨간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에스트롤로지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왔어요. 점성학도. 그래서 바빌론에서만 있던 것이 이집트로 가고 점성학의 지식, 또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점성학에 관한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들을,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왕성이 에스트롤로지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유라너스 룰스 에스트롤로지. 그리고 유라너스는 또 그런 뜻도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전기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인터넷으로 다 얘기를 하고, 바로 그게, 이거는 베딕 에스트롤로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딕 에스트롤로지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물론 힘든 일도 생기죠. 제가 이제 좋은 일만 얘기를 했는데 힘든 일도 생기죠. 유라너스는 planet of explosion, eruption, innovative changes, sudden disruption, 이런 것들이에요. 폭발적이고 혁명적이고 변혁적이고 또 뭔가 하여간 커다란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런데 마스는, 화성은 전쟁이에요. 매일 에너지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호전적인 제가 그 뜻을 몰라가지고 호전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고 폭력적인 뜻이 있는 행성이 화성이에요. 그리고 북쪽 노드, 노스 노드는 모든 것들을 크게 만드는 주피터처럼 비슷한 역할도 해요. 이것은 베딕 에스트롤로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행성에. 화성, 천왕성, 노스 노드가 모두가 다 새로운 것을 뜻하는 행성들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든 굉장히 새로운 것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어쩌면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뭔가 큰 돈을 벌게 되는, 아니면 큰 회사가 생겨나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저도 이런 말을 제가 하지만 제가 운명적으로
제 팔자에 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돈은 못 벌죠. 이런 걸 알고 있어도 룰루랄라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돈이 지나가는데도. 근데 돈 벌 사람은 멀리서도 돈 냄새를 맡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 they have a knack for making money. They have talent.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눈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운명에 돈을 만들게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갑부들이 나오는 거야. 물론 조금씩 저금해서 조금 괜찮게 살긴 하겠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한 얘기는 제가 영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전 이런 얘기 하기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돈에 관한 얘기. 필요한 거지만 너무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삶이 너무 불행해져요. 장국영인가 그 사람? 홍콩 배우. 돈이 그렇게 많고 명예를 다 얻고 그랬던 사람이 명성도 다 얻고 17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돈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지 않아요. 6개월간은 행복하게 해주겠죠. 뭐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니까 막 머세디스 벤츠도 하나 사고 집도 막 뭐 영화관 있는 집도 사고 막 한국 여자 하나가 그랬었어요. 돈을 238 밀리언 어마어마한 돈을 라러리를 이겼어요. 해가지고 극장 있는 집을 사고. 그런데 돈을 빌 클린턴 같은 사람한테 돈을 막 주고 사진 찍느라고 사진 찍고 돈 지랄을 하고 다닌 거예요. 돈을 쓴 게 아니라. 그래갖고 뭐 제가 그때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파트에서 그냥 그지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여자 얼굴을 봤는데 그 여자가 이 얘기 듣기도 전에 그 여자 돈이 부자가 된 여자하고 나오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저 여자는 돈이 없는 여잔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저 여자는 얼굴이 돈이 다 새나가는 얼굴인데 무슨 로또가 저렇게 큰 돈이 됐지? 그냥 썸네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부자가 된 여자, 벼락부자. 저 여자는 돈이 없는데? 내용을 다 보고 그러니까 진짜 다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해요. 돈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쓸 때만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은 그냥 종이에요. 하나의 종이일 뿐이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어떤 그냥 종이 쪽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쓰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동물 구조하는데 사람 구조하는데 뭐 이런 하여간 뭐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데 돈을 줬다고 쳐요. 그럼 자기 마음이 천국을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이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하다 생각 안 해요. 제가 볼 때.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돕는 순간부터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한번 맛을 보세요. 그 맛을. 정말 세상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 욕심을 놓는 순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편안하다. 여러분들 돈 버시고 싶은 분은 돈을 버시고 이때를 노려서 14년 15년이에요.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